네,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열렸죠.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로 끝나면서 미국 대선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지지 선언이 선거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투나잇 이슈 오늘 이슈 태그 하나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예, 미국 대선 TV 토론이 있었고 저희가 이슈 태그 해리스가 잘했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리스가 잘했다, 이 판정승이다라는 것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동의 안 합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이제 미국 여론조사가 예. 최근에 잘 못 맞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TV 토론에서 잘했다고 그래서 꼭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2016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별 잘 못했는데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판정승은 아니고 예. 거의 TKO승이다. 예. 왜냐하면 KO 펀치는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 잽이나 이 잔매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대응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선의 판세를 보면 세 시기로 나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6월 28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최악의 토론을 했고 그러면서부터 6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판세를 완전히 뒤집었고 7월 13일 날 총격 사건, 그다음에 그렇죠. 7월 18일 날 공화당 전당대회 여기까지는 트럼프의 시간이었습니다. 스테이지 2였고. 예. 근데 이제 7월 21일 날 전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퇴하면서 예. 이때부터는 해리스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9월 10일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게 해리스가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데렐라 컴플렉스. 그런데 이번에 해리스가 트럼프 토론의 달인인 트럼프와 비기게만 했어도 사실은 얻은 게 많은데 63% 지지를 받았거든요. 예. 그 숫자가 어느 정도 큰 숫자냐면 바이든을 사퇴로 몰게 했던 6월 28일 날 트럼프가 잘했다가 67%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거의 근접하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왜 판정승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판정승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TKO 승이다. 오히려 거의 TKO에 가까운 승리를 거뒀다. 이번에는 해리스가 토론 능력 자체가 애초에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이번에 전략을 참 잘 짜왔던 걸까요? 애초에 나쁠 리가 없죠. 어허. 왜냐하면 검사로서 이 경력을 쌓아왔는데 예. 그러니까 해리스는 아마 그 마인드 자기 마음 자세가 검사가 피고인을 법정에서 대하는 듯한 그런 어떤 전략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알려진 대로 5일 동안이나 준비해서 대여까지 맞아요. 철저하게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과신했던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에 이 힐러리 클린턴 예. 당시 후보를 몰아붙이던 그때의 추억에 빠져서 변한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중요한 자기가 앞설 쓴 이슈에서도 모두 다 헛발질을 했고 그렇게 보면 저는 이번에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해리스가 백악관으로 가는 7부 능선은 넘은 것 같다. 예, 미국 대선에서 정치 후원금 의미가 참 큰데요. 그렇죠. 먼저 유권자들의 참여도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이끄는 동력이기도 한데 이번 TV 토론 직후에 민주당 후원금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부 플랫폼에 4,300만 달러 후원금이 몰렸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나서 예. 약 한 달 동안 이 해리스 캠프 쪽의 후원금이 그 서너 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해리스가 사실은 거의 돌풍에 가까운 바람을 일으킨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참패한 이후에 3, 4% 뒤졌거든요. 예. 근데 사퇴한 이후 최근까지도 물론 이제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략 해리스 부통령이 한 3, 4% 앞서는 거로 나온 데가 많거든요. 그럼 거의 7, 8%를 뒤집은 거거든요. 그럼 그게 돌풍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배경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캠페인, 선전, 마케팅 이런 걸로 해리스 부통령의 인지도를 확 끌어올린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향후에도 트럼프 대통령 쪽은 암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이 반응을 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수혜주였던 비트코인이라든지 민간 교도소 이런 쪽은 뭐 트럼프 미디어는 한때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졌었고 예. 10%대로 하락했거든요. 10%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해리스의 수혜주도 2차 전지나 신재생에너지 이쪽은 확 올라갔거든요. 미국은 시장에 반응하는 게 거의 맞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향후에도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 정치 자금은 몰릴 거다. 어허.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은 어제 되게 잘했고 어쩌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토론이었다라고 하면서 공화당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건 이 MBC 방송 데이비드 무어라든지 린지 데이비스가 직접적으로 뭐 토론에 개입하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편파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 과거의 추억에서 살고 변화된 환경을 이제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진위와 상관없이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아하.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상황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미 지지자들의 마음을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표로 연결되는 그런 재미를 봐왔거든요. 근데 이제 ABC가 거기에 대해 대응책을 강구했던 거죠. 만일에 거짓말하면 바로 팩트 체크하는 시스템을 미리 갖춰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번에는 주제 선정이나 이런 게 다 ABC 마음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리스도 트럼프도 몰랐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팩트 체크를 해놓으니까 그동안 이 막무가내식의 토론, 근거 없는 몰아세우식 토론에 재미를 봤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오히려 부메랑에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장점이었던 게 이번엔 최대의 약점으로 돌아온 거고, 그러니까 공화당이나 트럼프 측에서는 불만일 수밖에 없죠. 아.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2차 토론 뭐 결코 안 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너무 데미지가 크니까, 충격이 예. 크니까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나 2차 토론한다고 제가 보기에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이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을 통해서 이번 9월 10일을 통해서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벗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번에 아마 트럼프보다는 해리스를 주목했을 거예요. 해리스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렇죠. 맞아요. 감각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또 이 토론의 달인인 트럼프 앞에서 당황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수세에 처음에 가서 먼저 악수를 청한 게 해리스거든요. 나 해리스라고. 당황했죠. 처음 트럼프 입장할 때 대통령. 그렇죠. 말씀하시죠? 맞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써먹었던 일단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근거가 있든 없든 일단 내뱉고 보는 방식에 대해서 해리스 측은 예. 거기에 대해서 매번 말은 안 하더라도 표정이나 모션으로서 반응하는 그런 대응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 먹혀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한다고 해도 과연 회복할 수 있을 거냐.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해도 해리스 부통령이 잃을 게 없어요. 이미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기 그래서 때문에. 다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해서 뒤집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해서 한 방 더 얻어맞으면 정말 그러기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반이라고 봐야겠죠. 예, 뭐 16일부터는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주를 시작으로 사전 현장 투표가 시작이 될 텐데요. 뭐 남은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변수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없습니까? 예. 결정적인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단기 경제 변수거든요. 미국은 경제가 좌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 미국 경제가 좀 복잡합니다. 거시 경제 지표는 안 나빠요.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게 인플레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중산층의 소비가 좌우하거든요. 대선을 결정하거든요. 예. 사실 뭐 지금 이스라엘, 북한 외교안보 변수는 거의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고요. 예. 북한 변수, 한반도 변수는 한 번도 영향을 미친 적이 그래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거시경제 지표는 좋지만 인플레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뭐 햄버거 먹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실업률 같은 이런 건 다 많이 해결됐죠. 그런데 지금 인플레가 잡히고 있어요. 인플레가 예.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니라 인플레가 안정화되는 단계고 최대의 관심사인 금리 인하도 기정사실입니다.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9월 10일을 계기로 해리스는 고비를 넘었고 이제 결정적인 실수나
최악의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니면 뭐 9.11 테러처럼 그런 대형 악재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크게 판세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희박해요. 그래요. 한반도 변수가 영향을 미친 적 없다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어요. 뭐 미국 국민들에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한테는 누가 당선되고 그에 따라서 뭐 방위비, 안보 상당한 부분에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관심이 가거든요. 예. 지금 뭐 TV 토론 등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두 사람의 좀 상반된 국가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미국에는 이제 국제주의와 고립주의가 있어요. 예. 국제주의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미국이 세계 경찰로서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제주의는 세계 경찰, 세계 질서를 지키는 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국제주의입니다. 고립주의는 뭐냐면 미국 우리만 먹고 살면 되지, 우리가 왜 남한의 돈을 쓰냐, 이게 고립주의거든요. 근데 국제주의가 사실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주류는 다 국제주의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고립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은 사실 공화당의 외교안보 정책하고 좀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피즘인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트럼프는 동맹이건 적이건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갖고 따진다, 이거거든요. 근데 바이든 민주당 진영은 동맹의 네트워킹이 중요하고 이게 미국 국익의 직접적인 이제 근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큰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에 아주 강한 어떤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방위비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안보 위임 성찰안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를 압박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해리스 측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바이든 측의 어떤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북핵 문제, 이제 선거 이후에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3번 김정은을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그런 동맹주의지만 아직 한 번도 북한하고 협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선 이후에 양측은 접촉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급격한 결과의 변동은 제가 보기에는 있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이런 가운데 이게 뭐 변수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가는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화면 보고 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 태그, 대선판 흔드는 스위프트로 정해봤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TV 토론 직후에 해리스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팬덤이 무려 4만 명에 육박을 하는데 이런 세계적인 슈퍼스타의 지지 선언이 이 초박빙 승부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뭐 좀 갈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젊은 층들은 테일러 스위프트를 좋아해도 뭐 실제로 정치 참여는 않을 거다, 이런 설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대선이라는 게 집토끼가 있고 산토끼가 있거든요. 집토끼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토론을 못했어도 33%가 지지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37% 지지 나왔거든요. 이건 안 변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5%, 10%가 누구한테 가느냐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에 50개 주가 있지만은 경합주 7개, 그러니까 러스트벨트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선벨트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여기서 결정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몇십 % 차이가 아니고 몇 % 차이의 게임인데, 이번에 토론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게 후보를 바꿨다가 4%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부 언론은 4% 밖에라고 말하는데 그 4%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테일러 스위프트, 뭐 미국의 문화 대통령이 아니고 사실 세계의 문화 대통령이거든요. 저 정도로 지지했고 거기다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냐, 자기가 미리 지지한 게 아니고 이걸 지켜본 거죠. 보고 나서 정책을 난 다 비교했고, 그래서 나는 이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거든요. 거기다 이제 고양이까지 않고, 저기 이제 캣레이디, 그 벤즈가 이제 결혼하지 않고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비하했던 발언을 지금 본인이 썼어요. 캣레이디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엔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죠. 예, 팬덤이 뭐 거의 3억 명, SNS 팔로워가 2억 8천만 명이니까요. 정말 엄청난 숫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아마 대가를 시장에서 치르게 될 거다 이러면서 비판적인 의견 내고는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예, 다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 협박이거든요. 협박. 협박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좋은 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전에 이 사건 이 지지 전에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기를 지지하는 듯한 걸 연계해서 올린 적도 있거든요. SNS에. 그 정도로 이제 공을 들였죠.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원래부터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냐지 아마 이 해리스 쪽으로 온다는 건 뭐 거의 기정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등장설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을 지켜보고 해리스가 신뢰할 만한 인물이다라고 나는 판단했기 때문에 지지한다. 이 모습을 연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이 출혈 모습을 보였을 그런 어떤 상황보다 예. 제가 보기엔 이번에 훨씬 더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뭐 스위프트가 SNS에 올렸던 지지글 화면으로도 좀 보여드렸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고양이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나는 아이 없는 캔 레이디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 벤스 의원 겨냥한 발언을 그렇죠. 했고요. 네. 뭐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내 아이를 갖게 해주겠다 이런 성희롱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심각한 성희롱,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성희롱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대가를 받게 될 거다. 예. 여기에 이어서 머스크 발언 성희롱 거의 성희롱에 가까운 저는 성희롱이라고 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 발언이 겹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는 뭐냐면 나쁜 남자이지만 유능한 남자. 이게 이제 트럼프의 강점이었거든요. 이미지가. 근데 지금 겹치는 거죠. 머스크 말과 네. 트럼프 말이. 그러니까 이번에 토론회 때도 결정적인 실수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세계 독재자들을 연계시키니까 이제 자기를 지지하는 대통령으로 지도자로서 이제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을 들었어요. 빅토르 오르반이 날 위대하다고 본다. 근데 빅토르 오르반은 유럽에서는 독재자로 취급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나토의 동맹을 깨는 가장 이기적인 지도자, 교활한 지도자. 그다음에 푸틴과도 지금 친하게 지내는 지도자로 인정. 근데 그 인물을 끌어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나쁘지만 괜찮아, 능력이 있어. 이 이미지가 모두 이제 거꾸로 지금 나쁜 쪽으로 지금 거칠고 그러니까 벤스의 캔 레이디 발언, 예. 그다음에 지금 머스크의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 이런 게 겹치니까 미국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잖아요. 여기다 낙태권 이것도 또 지금 이 해리색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 헛발질들이 겹쳐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짧게 마지막으로 이 미 대선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자면 뭐 전반적으로 지금 해주시는 말들이 사실상 해리스 쪽으로 좀 기운다는 말씀 좀 해주시고는 계시잖아요. 봐요. 예, 예. 그런데 뭐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샤이 트럼프 뭐 이런 말들도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 혹시나 이렇게 뭐 바뀔 만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배제할 수는 없죠. 예. 50일이라고 하는 기간. 우리가 지금 2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못할 줄 몰랐죠. 트럼프 대통령이 총 맞을 줄 몰랐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이 사퇴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시나리오들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지금까지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고 불확실한 변수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저 이번에는요 북한 관련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오전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오물풍선 최근에 계속 보냈던 예. 북한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 있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 뭐 러시아로 무기 수출 가능성 이런 얘기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평양에서 썼단 말이에요. KN-25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이 되는데 예. 그거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평양에서 꼭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초대형 방사포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본인들이 말했으니까 아마 핵과 관련된 전술핵 운영 부대의 실전 훈련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훈련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핵 강압.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의 심리전.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언론 보도들이 모두 대부분 북한 이상설, 수해 피해설, 김정은 정권 이런 부분을 많이 보도를 하거든요. 예. 거기다 리19 쿠바 주재 참사 여기 망명하신 분도 김정은이 아픈 말들을 계속 하거든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계속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군부대 행보하고 구구절 연설에서도 지금 자화자찬하는 농사 지금 태풍 한 번도 안 왔는데 농사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아마 복합적으로 된 불만, 좀 우려된 압박이거든요. 미국이 아니라. 따라서 아마 건재함, 그다음에 우려된 핵 강압 이런 전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수출 목적의 속내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73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한 건데 지금 이 시점을 좀 보면요.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 직후 그리고 중러 연합해상훈련 개최 직후라는 좀 시점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북한도 알 거예요. 본인들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단거리는 우리용이거든요. 대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용이고 연합훈련과도 저는 중러 연합훈련과 관계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군사훈련은 예. 단기간에 하자고 해서 몇 달 만에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중국하고 러시아 연합훈련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만 한미에 비해서는 정도가 아주 낮아요, 수준이. 그러니까 북한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요 단기간에 북중러 연합훈련을 한다? 가능성 매우 희박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우리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우리에 대한 불만 표시, 적대 관계 이게 제일 크다고 보여집니다. 남은 시간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뉴스 틀 때마다 우물풍선, 쓰레기풍선 소식 예. 접하실 거거든요. 예. 이거 왜 이렇게 보내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좀 답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일부 단체가 보냈다고 우리 단체가 그러지만은 예. 지난 한 달 동안은 북한으로 바람이 거의 안 불었어요. 보냈어도 거의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한 거의 10여일 되는 기간에 거의 매일이다시피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그럼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뭐냐면 지금 심리전 방송 북쪽도 지금 쇠 긁는 소리까지 적경제 확성기 뭐 이런 거 그렇죠.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강대강, 그러니까 우리 쪽의 심리전에 대한 북측의 대응.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바람이 안 불어요 겨울 동안에는. 그러니까 향후에는 민간 단체와 북한이 아니고 이 남북 당국 간의 심리전의 경쟁의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대선 판세부터 북한 문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